2023 죽전동 마을축제 죽전인 어울림마당이 2일 춘추 어린이 공원에서 개최했습니다. 달성문화원은 지난 28일 사문진 야외공연장에서 제7회 가을 전통차 문화 한마당 축제를 열었습니다. 감삼동 우방드림시티 아파트에서 지난달 28일 입주 20주년 기념 및 제4회 희망학습 한울 한마당 축제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달성군이 11월 1일과 2일 양일간 달성군 노인복지관에서 행복 나눔 웃음 나누기라는 주제로 제14회 실버 페스티벌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고명욱 의원과 서보영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탁구 명문 상서중 고등학교 탁구부를 찾았습니다. 2023년 달서이성 사회인 야구리그 10월 셋째 주 경기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달서 아트센터의 가을 시즌 대표 공연 가곡열전이 11월 9일 달서 아트센터에서 열립니다. 현대음악급 주홍색 그림자가 11월 8일 대구문화예술회관 비스롤에서 선보입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 신문의 11월 2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2023) 죽전동 마을축제인 죽전인 어울림마당 축제가 2일 춘추어린이공원에서 개최했습니다. 달서구가 주최하고 죽전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그동안 배운 작품 전시와 주민들의 화합이 장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저희 죽전인 어울림마당은 죽전동에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준비해서 쾌청한 가을 하늘 아래 주민분들이 좀 화합의 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로 행사를 기획을 하였고, 오늘 날씨도 좋고 주민분들이 많이 와주실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이번 행사는 보타니컬 아트 심화 과정을 거친 주민들의 그림 전시회와 커피액 만들기, 챔버스 액자 그림, 다육이 벽 장식 만들기 등의 다양한 체험 모수, 도시재생 홍보 보수 및 주민들이 함께 즐기는 윷놀이 이벤트 등이 진행됐습니다. 한편 죽전동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주민들이 마을을 위해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으로 2023년 도시 재창조 한마당에서 주거환경 개선 우수 사례 부분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달성문화원은 지난 28일 사문진 야외 공연장에서 진다래를 시작으로 한복 패션쇼, 국악, 한국무용 등 전통문화 한마당 축제를 열어 문화원 회원 및 달성 군민과 함께 흥겨운 장을 펼쳤습니다. 또한 이날 행사에는 최재훈 달성 군수와 서도원 달성군 의회 의장, 김원규 하중환 시의원을 비롯한 10명의 달성군 의회 의원, 윤영현 달성군 노인회 회장 등 각계각층의 내빈들이 함께했습니다. 진달래는 고려시대의 연등에 팔관회와 같은 국가 행사로 왕자의 책봉 의례, 공주의 혼례, 사신을 영접하는 빌례를 행할 때 차로서 예를 올리는 행사입니다. 달성문화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달성군 차문화 단체와 30여 개 차자리를 펼쳐 달성 지역 차인들의 위상을 확립하고 달성 군민에게 전통차를 보급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옛날 요 정전만 해도 우리 다도만 하던 것을 좀 색달리 지난번과 달리 해가지고 한마당 축제를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문화원에서 하는 한지라든지 또한 우리 국악이라든지 그것을 같이 아우러 살려가지고 더더욱 문화원의 그 어떤 홍보도 할 겸 27만 국민들의 그 호응을 받고자 오늘 이 마당을 개설했습니다. 이것이 계기대가 더더욱 발전할 수 있는 우리 문화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을 전통차 문화 한마당에서는 차 시음과 한지공예 전시, 창꽃 그리기 등 다양한 부스가 마련되어 사문진 야외 공연장의 아름다운 풍경과 다양한 전통 문화를 즐기러 약 1,000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여 늦가을의 청취와 휴일을 함께했습니다. 한마당 행사가 우리의 그런 뿌리를 찾아
달서구 희망학습마을 지정 아파트인 오방드림시티는 지난달 28일 단지 내 거리 광장에서 이태훈 달서구청장과 김용판 국회의원 및 시구의원, 아파트 입주민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입주 20주년 기념 제4회 한우 한마당 축제를 가졌습니다. 이번 축제는 희망학습인 발표회장과 입주민 모든 세대가 참여하는 주민 노래자랑으로 주민들의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웃들과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행사는 일부 주민 참여 게임을 시작으로 어린이집 재롱 공연과 부녀회 부채 춤 식전 공연이 이어진 개막식과 표창장 수여, 마술, 통기타의 희망학습인 발표와 주민 노래자랑을 통해 어린이에서부터 입주민 모두 열정적인 참여로 행사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또한 오카리나 색소폰 연주 및 초청 가수의 멋진 공연이 더해져 주민들 모두가 즐기는 한우 한마당 축제로 마무리됐습니다. 달성군 노인복지관 실버 페스티벌이 행복 나눈 웃음 나누기라는 주제로 지난 11월 1일과 2일 양일간 열렸습니다. 이 축제는 노인복지관 내 어르신들이 그동안 기른 기술과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많은 참가자들로 인해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1일 개최된 기념식에는 최재훈 달성군수와 서도원 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3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참석했으며 이 자리에서 축사와 축하 공연으로 어르신들의 활기찬 모습을 응원했습니다. 또한 야외 부스에서는 먹거리 바자회와 미술 체험 등 다채로운 행사로 어르신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2일에는 레크레이션, 노래자랑, 시상식 등으로 이틀간의 축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한편 달성군 노인복지관은 2009년 개관하여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행복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현 1동, 송현 2동, 본동, 볼리동 고명의원입니다. 먼저 귀중한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해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애쓰시는 이태용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송현 1동 도시재생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은 인구의 감소, 주거 환경의 노후화 등 쇠퇴하는 도시의 지역 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기능의 도입과 창출 및 지역 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 사회, 물리, 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달서구에는 현재 2018년 죽전동, 2019년 송현 1동, 2020년 상인 3동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연속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지 3곳 중 달서군의 첫 주민거점 시설로 조성이 된 지상 4층의 송현희망센터는 지상 1층의 북카페와 코인 빨래방, 2층의 공유주방, 4층의 프로그램실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올 7월 든들 행복마을 사회적 협동조합과 위탁근무 협약을 시작으로 주민중심 참여형 운영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송현 1동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이 내년 연말 종료될 때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송현희망센터와 든들 행복마을 사업이 도시재생의 모범 사례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며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시재생 거점 시설인 송현희망센터에 들어선 북카페, 코인 빨래방, 공유부엌, 프로그램실을 협동조합에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메뉴와 프로그램 개발, 역량 강화, 홍보 등 운영 관련 꼼꼼한 계획 및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달성 토성마을 협동조합에서는 운영하는 마을 다락방 3층 깡페에서 달성 토성빵을 자체 메뉴로 개발하여 방문객의 인기를 얻고 있으며 올 8월 경제도시 비교견학으로 방문한 전남 순천 청수정 협동조합에서는 식당과 다방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정갈한 옛맛을 살려 만든 청과 장, 지역의 제철 재료로 손맛을 살린 밥상으로 지역 자립형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둘째, 든들 행복마을 관리 사업 운영에 대해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설립과 인가 및 송년희망센터 위탁 운영을 위해 단연간 준비하고 노력해온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걸음마 단계이고 도시재생 지역의 특성상 낮은 시설 이용률로 인해 재정자리 및 시설 관리비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송일 1, 2동의 인구 비율을 살펴봤을 때 19세 이하 및 60세 이상이 각각 9%, 37.2%로 달서구 전체 각각 15.8%, 26.3%보다 매우 격차가 큽니다. 따라서 아동 청소년은 훨씬 적고 어르신은 훨씬 많습니다. 든들 행복마을이란 나이가 든 사람과 나이가 들 사람들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마을관리사업이 조속히 자립하여 마을 공동체 회복과 주민복지, 마을관리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지원될 초기 사업비 3천만 원에 내실 있는 지원과 추가 지원 및 향후 지속적인 지원 방안의 강구도 필요하겠습니다. 셋째, 안전적인 재립 자원 지원을 위해 마을관리 사업에서 송영공원 공영주차장을 관리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추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 이용료 부과에 따른 다소간의 민원은 예상되지만 상시 관리자의 부재로 인한 지속적인 민원 등 문제점 개선과 지역 일자리 창출, 협동조합을 통한 수입의 지역사회 환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의 협동조합 운영관리 사업 모델 중 하나로 공영주차장을 제시하고 있고 작년 8월 도시재생지원센터 조사에 의하면 송영공원 주차장 이용객의 15%만 송영공원이나 인근 주택의 목적지로 주차하고 있었으며 28% 정도는 장기주차 차량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적으로 서울 은평구, 청주시 상당구, 인천 동구 등 만리관리 사업에서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사례가 이미 있으며 대구 중구의 달성토성마을협동조합에서 공영주차장을 중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넷째, 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달서구 도시디자인과 등 도시재생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더욱 확고히 하여 남은 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송년희망센터와 든들 행복마을 관리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 및 자립을 끝까지 잘 지원해 주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인근의 앞산, 달석 별빛 캠핑장, 해넘이 정망대, 송영공원 등 연계하는 많은 부분들이 즐겨 찾는 지역 명소가 되길 바라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54만 달서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천동, 유천동, 대곡동의 지역구인 서보영 의원입니다. 달서구는 출산율 저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6년 7월 전국 최초로 결혼 장려팀을 신설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대한민국 결혼 1번지 달서구로 전국 유일 결혼 특구를 선포하여 결혼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6월 10일 전국에서 53번째로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로 인정되어 아동의 권리가 실현되는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달서구의 노력으로 결혼 친화 도시, 아동 친화 도시라는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으나 아동 친화 도시 5대 목표 중 하나인 모든 아동에게 양질의 기본 서비스를 누릴 권리를 보장해주고 있는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며 달서구의 소아과 부족에 대해 얘기하고 단기적이고 적은 예산으로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소아과 부족 현상은 비단 달서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이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달서구의 소아과 부족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심각하다고 느낍니다. 앞에 사진은 달서구 관내의 모 아동병원의 월요일 아침 모습입니다. 주말 동안 애가 아파 상비약으로 버티다가 월요일 아침에 소아청소년과로 흔히 오픈런이라고 병원이 문 열자마자 달려온 것입니다. 병원으로 와서도 아이들이 진료를 받는데 공간이 부족하여 복도 의자에 앉아서 링게를 맞고 있는 모습입니다. 복도에서 링게를 맞는 아이들의 모습과 그 옆에서 간호하는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니 제가 대신 아파주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주말 또는 늦은 밤에 고열 또는 급성복통으로 상비약으로도 안 되면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운영하는 달빛 어린이병원 어플로 검색하여 운영 중인 아동병원을 찾아갑니다. 달서구는 구달성군청 자리 상가에 한양 한마음 아동병원이 검색됩니다. 하지만 늦은 밤에도 사람이 많아 사진의 접수 번호표를 보시다시피 새벽 5시 46분임에도 불구하고 대기 인수가 19명입니다. 정부에서 소아과 부족 사태 해결을 위해 소아과 의료 인력을 유치하고 늘리겠다는 대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병원에 소아과 지원자를 늘리고 혜택을 주는데 그러한 의료 인력이 의료 현장에 나오기까지 10년이 걸립니다.
또한 보건소에 소아진료과를 신설해 운영하자라는 대책 등 여러 대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보건소에 소아진료과를 설치하는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모릅니다. 당장 우리 아이는 아프고 지금 당장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달서구는 소아 전문의가 진료하는 소아 청소년과 병원 수가 29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달서구의 소아 청소년 모두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아동 친화 도시를 표방하는 달서구에 단기적이고 적은 예산으로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아이들이 소아 청소년과를 내원하는 대부분의 원인은 호흡기 또는 내과 관련 질환을 치료하기 위함입니다. 일반적인 이비인후과나 내과 병원을 가서도 치료받을 수 있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영유아라고 소아 청소년과만 가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아이 키우는 부모들이 일반 내과, 소아과를 기피하는 이유는 일단 아이들이 무서워하기도 하고 일부 전문의들이 영유아 진료를 기피하는 것과 기피할 것 같다는 부모들의 거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달서구청과 보건소는 관내 1차, 2차 의료기관과 관내 소아진료 과목이 있는 병원 129개에 공문을 보내 영유아 진료를 적극적으로 할 의향이 있는 의료기관을 찾습니다. 다음으로 회신이 온다면 그 병원을 희망달서 소식지와 출생신고시 주는 안내장에 적어 기관지에 홍보 안내하여 주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의 협조를 요청 후 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 등의 안내문을 개첩하여 자연스럽게 영유아 부모들의 인식이 변화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아동병원을 내원하게 되면 아이들의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친근한 캐릭터 사진 등을 부착하는 등 병원의 이질감을 줄이는 인테리어를 구성을 볼 수 있습니다. 개원의 병원에 캐릭터 사진 등을 강제로 붙이게 할 수는 없으나 인형이나 그림책 등 아이들이 친숙함을 주는 물품 배치 및 병원 입구에 저희 병원은 영유아 진료도 환영합니다 라는 문구 부착 협조를 요청하고 나아가 간호조무사에게 아동간호 교육을 연계시켜 주어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등 관계 지평부에서는 1차 의료계 병원을 지원하는 노력을 하여 아이와 부모들이 거부감을 줄이고 자연스럽게 내원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장기적인 정책으로서 아까 부족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목이 빠지 기다리기에는 목 놓아 우는 아이에게 너무 미안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아이는 지금 당장 아프고 지금 당장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됩니다. 소아과 부족 문제에 실질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해결 방안을 관계 집행부에서는 신중히 검토하여 실현시키실 것을 부탁드리며 달서구가 진정한 결혼 친화 도시, 아동 친화 도시가 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상서중고등학교의 탁구부는 학교 내에서 빛나는 자랑거리 중 하나로 탁구에 대한 열정을 품은 학생들이 학업과 스포츠를 조화롭게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최근 세계 주요 탁구 대회에서 동메달과 개인 복식 3위를 차지하며 탁구부의 업적을 높이고 있습니다. 상서중고 탁구부는 지난 4월에 열린 제69회 전국 남녀종별 탁구선수권대회와 6월에 열린 제61회 회장기 전국 남녀중고 학생 탁구대회에서 단체전 동메달을 동반 획득한 바 있으며 최근에 열린 제39회 대통령기 전국 탁구대회에서도 상서구는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차지하며 탁구부의 업적을 빛냈고 상서중은 개인 복식 부문에서 3위를 차지함으로써 세계 전국대회에서 연속으로 메달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상서중고등학교 탁구부가 생긴 지는 1983년도에 창단이 되었고 지금까지 중고등학교가 유지되면서 탁구를 하고 있는 게 저희 학교고요. 그다음에 같이 훈련을 해서 중고등학교가 따로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훈련을 하기 때문에 장점이 많은 훈련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목표는 일단 시합을 잘하고 좋은 진로를 가야 되기 때문에 좀 힘들어도 참고 열심히 하고 인내하면 자기가 갈 수 있는 목표로 진학할 수 있는 좋은 팀을 갈 수 있으니까 조금 더 힘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파이팅! 제가 노력하고 열심히 한 만큼 그 결과가 시합장에서 보이니까 그것 때문에 그 재미로 하는 것 같아요.
올해는 단체전 성적하고 개인 복식 성적을 냈는데 아직 단식 성적을 못 내서 내년에 단식 성적까지 낼 수 있도록 하고 그게 목표예요. 좋은 일, 힘든 일 이런 거 다 겪어가면서 같이 훈련하는데 앞으로도 지치지 말고 지금처럼 활기차고 밝게 잘 함께 이겨내자. 화이팅! 한편 상서중고 탁구부가 우수한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체계적인 훈련 시스템과 지도진의 열정적인 지도 능력입니다. 이러한 환경과 지원은 학생들이 탁구를 통해 스포츠의 가치와 팀워크를 배우며 학업과 스포츠를 조화롭게 발전시키는 좋은 모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달서 아트센터의 가을 시즌 대표 공연 가곡열전이 11월 9일 달서 아트센터에서 열립니다. 이번 무대에서는 전하지 못한 편지를 주제로 한국 가곡의 아름다운 가사와 선율을 지역 최고의 성악가들의 목소리로 들려주고자 합니다. 올해로 5회째 맞이하는 이번 가곡 열전은 소프라노 이정아, 배혜리, 김은혜, 허은정, 테너 노성훈, 김동혁, 오영민, 바리톤 서정혁, 추장환, 피아니스트 강경신, 김혜린이 무대를 꾸밉니다. 이날 공연에서는 현대 가곡으로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윤학춘의 마중, 조범진의 별해는 밤 등 가을밤의 정서와 잘 어울리는 가곡을 들려줍니다. 무르익은 계절 속에서 서정적인 대를 바라보며 마음껏 그리워하시고 추억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될 이번 공연은 11월 9일 오후 7시 30분 달서 아트센터 청룡홀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현대음악극 주홍색 그림자가 11월 8일 대구문화예술회관 비스롤에서 선보입니다. 2023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지속연주활동 지원 사업 선정 공연으로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제5기 청년예술가 육성 지원 사업 음악 부문 선정자 김동명, 김은지, 윤유정, 황유한으로 구성된 앙상블 블랑슈의 제3회 정기 연주회입니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곽세향 극작, 예병대 연출로 현대음악으로 만든 음악극 주홍색 그림자를 선보입니다. 백유희, 박효진, 배우 권윤영, 전소영이 함께 무대에 오릅니다. 독창적인 해석으로 다가갔던 앙상블 블랑슈는 이번 현대음악극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무대를 통해 새로운 종합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하고자 합니다. 현대음악극 주홍색 그림자는 11월 8일 오후 7시 30분 대구문화예술회관 비스롤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11월 2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 최신 정보통신기술 활용 스마트 행정 서비스를 도입한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10월부터 행정전화 발신정보 표출 서비스 및 전화 민원 응대 직원 보호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행정전화 발신 정보 표출 서비스는 대구 지역 최초로 행정전화로 민원인에게 전화를 걸면 통화 연결 중에는 부서 정보를 표시해주고
통화 종료 후에는 구정 소식을 안내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번 서비스 도입을 통해 행정전화를 스팸 전화로 오인해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전화 수신 거부를 예방할 수 있으며 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구정 소식을 스마트폰으로 접할 수 있어 행정전화 수신율 향상과 구정 홍보 효과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행정전화 발신 정보 표출 서비스는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에서 사용 가능하며 아이폰 사용자에게는 내년 상반기 사업 고도화를 통해 발신 부서 정보를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전화민원 응대 직원 보호 시스템은 민원인이 구청으로 전화를 걸 때 통화 연결 전 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내용과 통화 내용이 녹음될 수 있음을 알리는 시스템입니다. 기존 직원 보호 조치 안내음의 경우 전화 연결음 방식으로 안내음성 송출 중 통화 연결 시 송출이 중단돼 직원 보호 효과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지만 이번 서비스의 시행으로 민원인이 구청에 전화를 걸 경우 직원 보호 안내음성을 청취한 후 통화 연결이 이루어지고 통화 연결 중 부서별로 연결음을 다르게 설정해 국민들이 원하는 부서로 연결됐는지 알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두류공원의 미래는 어떤 모습? 반짝이는 국민 아이디어 19점을 선정한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27일 두류공원의 미래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19점을 선정 발표했습니다. 도시계획, 생태조경, 도시 마케팅, 문화예술,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심도 깊은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금상의 영예는 김은지의 두류별, 두류에서 별 산책과 두잇유팀의 리본 두류공원이 차지했습니다. 별을 컨셉으로 한 특화 공간 조성과 리본을 테마로 한 이색 관광거점 조성이 심사위원들의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은상은 박지훈의 두류인 달서, 동상에는 노한철의 랜드마크 상징물 및 지하공간 조성과 앤드류팀의 디깅 모멘텀 두류공원이 선정됐습니다. 이외에도 특색있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14점이 입선작으로 선정됐으며 결과는 달서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상 규모는 금상 2점 각 100만원, 은상 1점 70만원, 동상 2점 각 50만원, 입선 14점 각 20만원으로 금상부터 동상까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상장이 수여되며 우수 아이디어는 대구시에 제안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군 캄보디아와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업무 협약 체결한 소식입니다. 달성군은 농촌 인력난 해결을 위해 캄보디아와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달성군은 내년도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대한 농가의 수요 인력과 희망 도입 시기 등을 파악하여 법무부의 승인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캄보디아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달성군 제10회 달성행복복지 한마당을 개최한 소식입니다. 달성군은 사문진 화원 유원지에서 가치 있는 복지, 같이 빛나는 달성이라는 슬로건 아래 최재훈 군수, 서도원 군의회 의장, 강성환 달성복지재단 이사장, 김홍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및 사회복지시설 기관 종사자 등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회 달성행복복지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경북기계공고 제58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금탑을 수상한 소식입니다.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는 지난달 14일에서 20일까지 충청남도 일원에서 열린 제58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250여 개 출전 기관 중 최고 성적인 금메달 2개, 은메달 6개, 동메달 3개를 차지하며 전국기능경기대회 금탑을 수상했습니다. 고령 해양머드 박람 회장 등 6개 경기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학생들은 금메달 CNC 선반, 프로토타입 모델링, 은메달 전기 제어, 폴리메카닉스, 냉동기술, 산업용로봇, 사이버 보안, 프로토타입 모델링, 동메달 CNC 밀링, 전기 제어, 우수상, 기계설계 CAD, 금형, 메카트로닉스 분야에서 수상했습니다. 경북기계공고 학생들이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데에는 학교의 전공심화 동아리 운영 등이 주요했습니다. 경북기계공고는 CNC 선반 등 11개 분야의 전공심화 동아리를 운영하며
적성검사, 직업가치관 검사 등을 통해 학생들을 선발한 뒤 학생들이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기술력을 갖추고 전공 분야의 최고 전문 기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 수상자들은 모두 이전공 심화 동아리반 학생들로 개별 전공 심화 동아리에서 지도 교사 및 전공별 산업 현장의 전문가 멘토들과 함께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등을 통해 1학년 때부터 전공 기술을 연마해왔습니다. CNC 선반 직종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김근우 군은 그간 기능 경기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배들을 보면서 꿈을 키워왔다. 특히 국가대표 평가전을 통해 국제기능올림픽 국가대표로서 태극마크를 단 선배를 보면서 더욱 실력을 갈고 닦아 나도 같은 자리에 서서 학교와 나라를 빛내겠다고 다짐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종구 교장은 앞으로도 산업 수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와 국가 산업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유능한 기술 인재를 육성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육아중 웰컴 투 육아월드 행복한 등굣길 캠페인을 실시한 소식입니다. 육아중학교는 지난달 20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학생주도 또래 활동을 통한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력을 높이고 바른 인성 함양을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웰컴 투 육아월드 행복한 등굣길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육아중 학생자치회 학생들이 학교폭력 예방과 언어문화 개선을 주제로 창작한 자장랩을 함께 부르며 친구들과 선생님을 맞이하는 등교 맞이 이벤트를 실시했으며 학생들은 등굣길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마음을 나누며 친밀감을 높이고 사제 간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나에게 힘이 되는 말, 학교폭력 예방표, 학교폭력 예방 방안 등에 대한 설문도 실시해 또래 학생들이 서로의 마음을 공감하고 학교폭력 예방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학년 최재영 학생은 우리가 주도한 캠페인은 처음이라 준비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행사를 통해 전교생이 함께 마음을 나누며 유대감을 느끼고 학교폭력 없는 따뜻한 학교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어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안상희 교장은 앞으로도 학생들이 또래 간, 사제 간 깊은 유대로 행복하고 건강한 학교생활,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성교육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11월 2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28일 성서 아울렛공원에서 2023 달서 반려 가족 희망 나눔 축제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계명문화대학교 링크 3.0 사업단과 협력해 사람과 동물이 함께 교감하고 즐길 수 있는 패션스타 선발대회, 명랑운동회 등의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SBS TV 동물농장 이웅종 이사개견훈련 소장과 박순석 동물 메디컬 센터 원장의 토크 콘서트는 현장에서 반려동물 행동 교정과 건강 상담, 반려동물 양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반려인들의 궁금증을 해결했습니다. 또한 부대 행사로 반려가족 무료 사진 촬영 및 인화, 반려가족 힐링 콘서트, 반려견 퍼포먼스 공연 등 반려동물과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선보였습니다. 감삼동 우리마을 교육나눔 추진위원회는 감삼동 거주 청소년들의 환경 문제 및 보전의식을 제고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 10월 28일 감삼동 공원 및 대구시 신청사 예정지 일원에서 감삼동 환경지킴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미래세대로부터 빌린 지구를 지키자 라는 부제로
관내 청소년들이 우리 마을을 함께 걸으며 쓰레기 줍기를 통해 환경 문제와 지역 사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작은 것부터 환경 정화 활동을 실천하고자 마련됐습니다. 특히 맞춤식 생활 속 환경의식 고취 강의와 생태 체험을 병행 진행해 재미와 감동을 더했습니다. 조자영 감삼동 우리마을 교육나눔 추진위원장은 환경이 취약한 지역을 미래의 청소년들이 스스로 참여하여 깨끗하게 하고 이웃끼리 소통하는 공간으로 만드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감삼동 청소년들이 내가 사는 마을에서 시작해 글로벌 ESG 리더로 자리매김하는데 작지만 소중한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감삼동 우리마을 교육나눔은 올해 내고장 대구 경북을 주제로 골든벨 퀴즈를 개최해 청소년들의 애향심 고취와 역사의식 함양에 기여하는 등 다양한 마을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달성군은 지난 25일 독도의 날을 기념해 우리 땅 독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독도 사랑을 실천하고자 군청 로비에서 독도 사랑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독도 사랑 티셔츠를 입은 50여 명의 직원들이 독도는 우리 땅을 합창하고 독도야 사랑의 구호를 외치는 등 독도 수호 의지를 다지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군은 매년 독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직원들이 독도 사랑 티셔츠를 입고 출근하며 군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독도의 날을 알리는 등 독도 사랑 실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독도 사랑 캠페인을 개최함으로써 독도가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국민의 독도에 대한 관심을 일깨워 우리 땅 독도를 지키는 데 작은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달성군 가창면 이장협의회는 지난달 31일 가창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200만 원 상당의 쌀을 기탁했다고 전했습니다. 기탁된 쌀은 관내 손길이 잘 닿지 않는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가창면 이장협의회는 지난 9월 홀몸 어르신 가구에 무거운 생필품 꾸러미를 전달하고 안부도 확인하는 찾아가는 사랑의 꾸러미 나눔 행사를 실시하는 등 꾸준한 나눔을 통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